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 통증과 체형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만과 통증과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통증이라는 거. 먼저 통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나쁜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우리 통증. 우리가 피가 나는데 아무 느낌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죠? 피가 계속 나고 잘 모르면은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피가 흘리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이제 피가 나면은 아픔, 통증을 느낌으로써 우리 몸에서 빨리 대응하게 하는 그런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뇌에다가 빨리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처하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거, 통증은 이제 우리 몸에 괴로움을 주지만 또한 다른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우리 몸을 빨리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통증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제 침을 놓는 거죠. 혈자리를 이용해서 침을 놓는 방법인데, 우리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침에 대해서는 침이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침을 놔서 어떻게 병을 치료하느냐 그런 얘기는 이제 요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침이라는 것은 이제 옛날에 많이 아플 때 보면 이제 어깨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면은 어때 뭔가 이제 가벼울 때는 괜찮은데 좀 심해지면은 두들겨 가지고 이제 아픈 것을 좀 뭔가 더 아프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시원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극을 줌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처음에 힘을 놓게 되는 시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힘을 놓을 때, 이제 아프면은 거기에다 힘을 놓다 보니까 이것이 경험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혈자리가 생기게 되고, 이 혈자리를 이제 연구하게 되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아프면 두드리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런 무의식적인 본능적인 그런 행동이었는데 이것을 연구한 것이 혈자리죠. 그래서 이제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아시혈이라 그럽니다. 아시혈이라 그래서 아픈 부위, 허리가 아프다, 발목을 뼈을 따는 경우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시혈을 아픈 부위에 침을 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급할 때 어떤 특별한 뭐가 없이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시혈에 침을 놓는 것이,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거기서 이제 더 발달을 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이제 우리 인체의 순환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혈자리가 365혈 이렇게 이상의 많은 혈자리가 있는데 이것을 12경락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2경락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손끝, 발끝, 머리끝 이렇게 몸을 이제 몸통에서 손으로, 손에서 머리로, 머리에서 발로, 발에서 다시 몸통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12경락을 우리 몸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경락이 순환이 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순환이 되는데 이 12경락이 우리 몸의 폐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간을 치료하거나 위장을 치료하거나 소장, 대장 이런 병을 치료할 때 그 표피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오장육부의 기능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365 혈자리가 있고 12경락이 있고 또 이제 인맥, 동맥 그런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인 혈자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임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특별한 효과가 있는 그런 혈자리, 경외기혈이라든가 아니면 동시킨과 같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혈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자리들이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침을 놓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침 놓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냥 침만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침을 놓는다고 하면 침만 놓고 아픈 데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멀리 있는 자리에 놓는데 그냥 단순하게 침만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 따라 보사법, 이 혈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혈을 좀 보호해서 오장육부를 보호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약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침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을 놓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한다면은 그 자리에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거, 혈자리를 문질러 줌으로써 이제 통증을 가볍게 해준다든가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은 위장 중환 자리, 배꼽과 오목가슴 아래 중간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엄기하고 그 식기 사이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혈자리를 응용한 그 민간 기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침을 몸에 놓는 방법도 있지만 귀에다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의 귀하고 우리 몸의 전신을 연관시켜 가지고 우리 거기에 해당되는 혈자리를 놓음으로써 효과를 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요즘에 비만을 일한다든가 금연을 일한다든가 금주침으로써 귀에다 이렇게 침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점이 여기에다 침을 놓고 앞전과 같은 침을 놓고 거기에다 테이프를 붙여서 한 3일에서 5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 계속 그 침 효과가 나게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많이 쓴다면은 이제 수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혈자리에서 기를 어느 쪽으로 보낼 건가 수기법을 쓰게 되는데 이걸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다면 전기침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기침의 그 순환이 이제 전기침을 자극을 계속 일정하게 줌으로써 이제 효과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손을 하게 되면 15분, 20분 하게 되는데, 이제 전기침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침의 혈자리가, 이제 자극을 계속 줌으로써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침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되죠. 침을 찌른다는 거, 아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 침이라는 것도 좀 쓰고 있습니다. 레이저 침은 이제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이나 아주 과민한 분들은 그것을 쓰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제 자극이 강해야지 효과를 느끼는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12경락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에서 많이 연구되는 것 중에는 근막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근막이론. 근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있게 되는데 근육에 보면은 이제 망처럼 이게 쌓여 있거든요. 근육이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작은 그 근육이 뭉쳐져 가지고 있는데 그 뭉쳐진 근육 하나하나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이 이제 쭉 그냥 연결이 다 돼 있거든, 우리 몸에 다. 그래서 이제 근하고 근을 싸고 있는 근막, 힘줄과 같은 것이 우리 몸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경락과 같이 손끝이나 발끝에 자극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쭉 타고 올라가서 우리 몸통이라든가 오장육부에도 영향을 주고 그 근육을 타고서 전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희비경혈, 경락이 있지만 경근, 경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을 따라가는 근육하고 경락을 따라가는 피부 이렇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자극함으로써 이게 경근을 연결하듯이 이게 근막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이 경혈하고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이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경혈이라는 것이 봉안악설과 같이 어떤 산알이라는 그런 것이 이제 전달이 됨으로써 이제 경락이 소통된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병을 치료하는데 이 혈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좀 한의 가장 통증의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침을 놓는 방법에서도 이제 좀 더 응용을 해서 사암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암침법은 우리 몸의 팔꿈치나 무릎 아래의 혈자리를 주로 이용해 가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오장육부의 기혈을 조절할 때 우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보살을 하게 됩니다.
그 간을 보한다든가, 간을 사한다든가, 심장을 보하거나 심장을 사하고, 위장을 보하고 위장을 사하고, 비장, 위장, 오장육부를 조절할 수 있는 혈자리를 이용해서 하는 사암침법이 이제 손끝, 발끝을 혈자리를 이용해서 보사법, 이건 그 몸을 보할 끈과 사할 끈과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상당히 그 한의학적인 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픈 데 가서 침 놓는 거와는 다른 오장을 조절해서 통증을 조절하고 아픈 데를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의학에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뜸이죠. 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쑥을 말려가지고 한 것을 이제 그 혈자리 하는데, 역시 그 혈자리를 응용하는 건 같이 나옵니다. 혈자리 넣는 건 같이 나오는데, 이 혈자리에 이제 그 침을 놓게 되면 열을 뺀다든가 약간 그 보하는 기운보다는 이제 기운을 내려주거나 순환시키거나 사하는 그런 기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뜸을 뜨게 되면 이 열기를 우리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 침보다는 보하는 성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몸이 차거나 순환이 안 되거나 위장기능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뜸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일단은 뜸을 뜨게 되는 몸의 기운도 보충이 되면서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존의 그 쌀알 만한 크기로 뜸을 뜨는 방법이나 이제 약간 콩알이나 이제 콩알 이상의 약간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그 뜸을 뜬다든가 하고, 요즘에 왕뜸이라고 해서 이제 배꼽 부위 아주 원천적으로 이제 열을 넣어주는 그런 그 왕뜸과 같은 그런 치료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몸에 열기를 넣어줌으로써 살균 자금과 온열한 그런 기운을 넣어줘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은 뜸을 잘못 뜨는 경우에 거기에 흉터가 남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주의하신다면은 좋은 효과가 있는 그 치료법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것 중에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추나요법이죠.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밀고 당긴다 해서 이제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구조를 우리 적외선 촬영이나 척추 엑스레이 기급으로서 몸의 구조를 보게 되는 거죠. 턱관절에서부터 두개골,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는지,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손으로써 아니면 이제 손을 대신하는 다른 여러 가지 그 팔꿈치라든가 손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 뼈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이제 상당히 그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나요법은 이제 디스크라든가 어떤 통증 질환에 상당히 그 척추 골반을 바르게 해줌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이것이 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골반을 바로 잡아주고 척추를 바로 잡아주고 경추, 견갑대, 머리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은 뭐 역시 그냥 체형도 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증 질환, 디스크 질환에는 이제 가장 그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추나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 그 통증 조절하는 방법 중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것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통증 조절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봉침요법입니다. 벌침요법이죠. 원래는 이제 벌을 가지고 벌에서 이제 직접 그 혈자리에 벌독을 벌 쏘는 데를 이제 그 혈자리에 놔가지고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요즘에는 그것을 벌독을 이제 그 벌은 또 죽지 않고 벌독액만 추출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물에 녹이는 그 증류수나 아니면 식염수에 녹여가지고 쓰는 이제 봉침요법이 있습니다. 이 봉침요법은 벌독 성분을 이제 혈자리에 이제 놓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벌에 쏘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산에 갔다든가 어디 갔을 때 갑자기 벌에 쏘이게 되잖아요. 그 벌이 쏘이게 되면 아프죠. 아픈데 그 아픈 것이 이제 그 오히려
이제 치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던가 손이 아플 때 그 부위에 쏘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쏘일 때는 아픈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좀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이제 벌에 따라서 이제 너무 그냥 독성이 강한 게는 뭐 생명의 위험도 있는 것이 이제 그런 단점이지만 하여튼 이 벌독 성분 한방에서 쓰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꿀벌의 벌독을 이제 기술적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벌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벌독만 채취해서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혈자리에 쓰게 되는데 이 벌침 자체가 이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안 아픈데 이런 데 쓰게 되면은 통증이 많이 오히려 벌침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벌독을 쓸 때는 이제 통증이 심한 부위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만성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그 루마티스라든가 그 고질적 통증 아주 잘 앓는 통증에 주로 이제 벌침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벌침은 이제 이런 거 통증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벌에서는 이제 이게 벌독에는 이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해 보면은 이제 암이 제일 잘 안 걸리는 분이 직업군이 어딘가 봤더니 이제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보면 이게 벌침 독이 어떤 면역 기능을 강화해서 암에도 잘 안 걸리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것은 근육통이나 관절통, 또 이제 피부 질환에도 이 벌독, 봉침을 많이 쓰게 되면은 좀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역시 그 통증에는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요즘에 이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매선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선요법은 이제 우리 몸에 금사요법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옛날에 금을 이제 소독해가지고 금침을 짧게 잘라가지고 이제 혈자리에 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라든가 등이라든가 허리, 어깨, 무릎 이런데 할머니들 보면은 이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면은 그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 등이나 어깨나 허리에 금실, 그 철사 같은 것이 이제 많이 끼쳐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침요법으로서 이제 그런데 이것은 그 금은 이제 평생 없어지질 않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이것이 다른 어떤 위험한 장부에 들어가는 경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매선요법이라는 것은 이제 단백질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성분인데 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이 침을 놓게 나면은 이제 침을 그 혈자리에 들어가서 그 혈자리에 작용을 계속 하는 거죠. 한 6개월 이상 하다가 이제 단순히 없어져서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혈자리에 많이 쓰게 되는데 혈자리에 쓸 때는 이제 우리 오장육부의 경혈 경락의 효능에 따라서 위장이면은 중환이라든가 아니면 대장이면은 이제 천추라든가 이런 혈자리에 그 침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그 침이 매선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작용함으로써 이제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의 병에 또 잘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그 체형 조정하는 데도 많이 씁니다. 체형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매선요법을 쓰는 경우에 주로 이제 그 혈자리와 또 이제 근육이 또 혈자리 중에서도 약한 근육이 있는 그런 혈자리에 놓게 됨으로써 이제 그 혈을 자극하고 또한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게 되면은 이 강한 근육은 그냥 놔두고 강한 근육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봉침이라든가 침이라든가 약힘 등을 써가지고 근육을 풀어주고 약한 근육에는 계속 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근육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한 데는 강하게 하고 강한 데는 부드럽게 함으로써 이게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선요법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보면 이제 이 매선을 하게 되면은 계속 자극이 가니까 이것이 이게 혈자리에 그러니까 몸의 균형이 좀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한방 성형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름을 제거한다든가 피부를 이제 리프팅하는데도 이제 이 매선요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줌으로써
하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그 체형을 바르게 해주면 우리 얼굴도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그 뭐 어떤 이제 자세가 꾸부정하면은 목이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꾸부정한 이제 턱도 많이 나고 하는데 자세를 쭉 펴게 되면 이제 턱도 들어가면서 얼굴도 좌우 대칭을 좀 맞추게 되면 얼굴도 바르게 되니까 얼굴형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주 자연스럽고 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내선요법은 요즘에 그 한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많이 쓰는 최근에 많이 쓰는 요법이 이제 침도요법이 있습니다. 침도요법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침을 넣어서 이제 하는 데는 근육의 혈자리를 이용하지만, 이 침도는 그 칼도자의 도자입니다. 침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침도에는 날 것이, 침은 보통 이제 뾰족하니 바늘과 같은데, 이 침도는 이제 바늘과 같으면서 끝에 가서 드라이버처럼, 일자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 방향에 따라서 이제 끊어주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그 상처를 입는다든가 순환이 안 되다든가 압력이 계속 가는 경우에, 이 근육이 이렇게 계속 유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돼서 계속 압력이 나면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이게 엉겨 붙으면서 이게 딱 붙는 경우에, 이것이 그 양쪽 그 두 개 근육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되면은 여기에 유착이 일어나고, 유착이 일어나면은 여기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위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유착된 부분을 끊어줄 때, 침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요 침도를 이용해서 끊어주면은 통증이 상당히 빠르게 호전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침도요법을 이용해서 좀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이제 역시 한약입니다. 우리 요즘 한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여러 가지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약도 이제 식약청에서 다 검사를 받고, 이제 어떤 검사를 다 받아서 중금속이라든가 농약 같은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은 한약재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일반에서도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규모 제약회사급에서 이것을 검사한 것만 이제 한약재를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을 쓰게 되는데, 이 한약을 쓰는 경우는 이제 가장 우리 한의학적인 가장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약은 우리 몸에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소염시킨다든가 열을 내리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되고요. 또 이제 어느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중기 이상이 된다면 이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한약재를 이용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또 이제 만일 이제 통증이 이제 뼈에까지 가는 경우, 뼈가 약해지고 퇴행승변하고 오는 경우에는 뼈를 보여주고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주는 그런 요법을 많이 써가지고 체결을 하는 것이 이제 한약요법이고요. 또 이제 체질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각 체질마다 병의 원인이 오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고, 또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우 순환을 잘 시켜주고, 몸이 차거나 냉증이 있는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양기나 음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양기, 음기를 보호해줌으로써 이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통증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게 머리에 통증이 온다, 머리가 아프다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머리 쪽에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은 어떤 진통제를 쓰는 방법이 아니고, 이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머리에 있는 열을 내려주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 염증을 없애는 것도 열을 내리는 거고, 머리 쪽 올라간 얼굴이 붉어진 걸 내려주면은 자연히 머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통제라 무작정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은 이제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방법이고, 이게 한약을 써서 몸에 열을 내린다든가 순환을 시키는 하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 통증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이제 하나의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을 치료할 때 아무리 침을 넣고 효과가 있어도 환자가 믿지 않으면은 또 통증이 또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환자가 의사를 믿고서 치료를 할 때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근처에서 환자분이 오는 경우에는 좀 효과가 좀 더 떨어지는데 멀리서 오는 환자분들의 효과가 더 있는 경우도 어떤 환자와 의사의 믿음, 이것이 소통, 요즘에는 라포가 형성이 된다는 심리학적인 그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서로 믿음, 서로 믿고 살 때, 그때 이제 효과가 많이 이제 효과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증이 오는 것도 이제 어떤 이런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떤 우리 몸에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은 어떤 이제 분노라든가 화라든가 스트레스가 많을 때 뭔가 이것을 그냥 확 풀어버리면은 되는데 풀지 못하고 우리 몸에 가득하게 담고 있을 때 막 화가 막 나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된다든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에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정 부위에 오는 게 아니고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옛날에 뭐 팔꿈치 나빴다면은 그쪽으로 많이 가고, 나는 자세가 나빠서 항상 허리가 많이 아플 거다는 그런 의식을 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거, 이것은 또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나 불만이나 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같이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이 통증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그냥 여러 가지 치료법, 앞에 있는 치료법을 똑같이 쓰는데도 어떤 환자는 많이 좋아지는데 어떤 환자는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자세히 물어보면은 그냥 얼마 전에 어떤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뭐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돈 문제로 빌려줬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녀분, 가족 중에 어떤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런 스트레스가 꽉 차 있고 뭔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잘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마음도 다 풀어져야지 이런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적인 여러 가지 통증이 또 이게 치료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도 좀 조절하는 것이 통증을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한방적인 치료 방법과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킴, 뜸, 부항 등과 같은 방법과 한약요법, 그리고 이제 추나요법이라든가 매선요법 등과 같이 새로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한약요법은 이제 가장 요즘 현대에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장 근본적이고 몸을 보호해주고 하는 방법은 역시 한약요법이고요. 또한 여기에 심리적인 요법도 통증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통증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